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사기죄 사건은 일반적인 뭐 재산상 거래 관계나 뭐 투자 관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금융거래 내역 자료 수많은 자료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소인 역시도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텐데 고소인은 고소장에 제출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편집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당연히 자기의 불리한 자료만 딱 나왔다 그래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이든 변호인과 상담해서 어떤 방어를 하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에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아 나는 뭐 진짜 억울은 한데 꼼짝없이 유죄네 뭐 실형 살아야겠네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Y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요건과 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할 때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 상대방을 속여서 속인 행위가 이제 주요 원인이 돼서 상대방이 착각을 일으켜야 되고 그 착오로 인해서 상대방이 금전적 재산상 이익을 가해자한테 교부하고 가해자는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피해자는 손해를 본 경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의로 어떤 상대방을 속여야 한다는 것인데 실수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동이 생기게 하였다거나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착각해놓고 뭐 사기당했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일부 속인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여러 거래 행위를 하다 보면 일부 속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업상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아 여기 뭐 장사 잘 된다 여기 뭐 유동이고 진짜 많다 이런 식으로 영업 같은 걸 하는데 본인이 어떤 일부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주 원인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착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대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관해서 홍보를 할 때 옷이라고 한다면 뭐 빨아도 구김이 가지 않고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고 뭐 품질 최고입니다 했다가 이게 뭐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나중에 구김이 가면 그게 사기냐 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구매나 어떤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짓는 것이기에 애초에 어떤 뭐 원재료를 속인다거나 가격 자체를 속인다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물론 이제 사기죄 사건에서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시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에 이때에는 벌금형 규정이 애초에 없고 수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내가 뭐 대단한 사기를 뭐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만 하면 뭐 징역형은 나오지 않고 벌금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한 몇천만 원 이상 정도를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기존에 뭐 사기죄 전과라든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뭐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피해자 합의를 안 했다는 전제에서 그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초범이고 내 직업이 멀쩡하고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 피해자한테 사과만 하고 합의는 실제 못 하더라도 그러면 뭐 집행유예는 나오겠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기가 뭐 작정하고 뭐 보이스피싱 사기를 했다든지 조직적 사기를 공모한 다음에 남의 돈을 들고 뭐 튀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빼놓고는 보통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어디 경찰서 뭐 경제팀 누구누구 경위인데 누구누구 씨 되시죠? 누구누구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언제가 날짜가 시간이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자기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거나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됩니다. 네네네네 하다가 뭐 내일 나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고 일단은 경찰 수사관한테 가능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나에 대한 뭐 고소 사실의 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경찰관이 이럴 때 제대로 말을 많이 안 해줍니다. 고소인이 누구 정도랑 언제적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와서 들어라. 조사 받으면서 자세하게 듣고 그거에 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상황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일단 경찰 조사 날짜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뒤로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날짜를 한 1, 2주 정도 뒤로 잡아두고
수사관에게는 일단 자기도 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뭐 상황을 좀 알아본다든지 뭐 반박 증거를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부터 해봐야 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수사관에게 고소장 좀 보내주세요 하면 수사관이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뭐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 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소장 원문이 나오는 데까지는 정보공개 신청 후부터 4, 5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두고 고소장을 받아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에 대한 상대방이 어떤 고소 사실의 유지가 적혀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실로 고소당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을 때 실제 경찰서에 가보거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예측한 것보다 훨씬 혐의 사실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일부 어떤 사기에 해당하는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총 금액이 10억인데 내가 1, 2억 정도만 애매하게 사기로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뭐 1, 2억이 아니라 전부가 사기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막상 고소장 내용을 보면 뭐 10억에 대한 사기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장 내용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확보한 고소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뭐 본인의 입장은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하는지, 나는 어떠한 취지에서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내용을 변호인에게 상담을 해본다면 일단 변호인이 뭐 상담을 하면서 뭐 중간자적 입장에서 고소 사실이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대응이 가능할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았다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상 본인은 아무리 당당하고 말재주가 있고 고소인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경찰 수사관 앞에 가서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많이 가시는데 영혼까지 털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막상 가면 뭐 경찰서의 좀 이런 경직된 분위기 안에서 고소장 내용에 기반해서 이미 내가 이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갔을 때는 이미 고소인은 그 전에 한 1, 2주 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시점이거든요. 그 내용에 기반해서 내가 치조를 당하는 건데, 막상 아무리 말들을 잘하고 뭐 어떤 당당한 사람도 분위기에 억눌리든 말실수를 하든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경찰 조사부터 동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말문이 막히게 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변호인과 상담해서 적절한 대답이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뭐 변호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심적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마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혔는지 이상하게 적히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확인 시점이 한번 지나게 되면 조서 내용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서 열람이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변호사가 동행하게 된다면 조서 열람도 변호인이 다 같이 보면서 내용 체크를 해줄 수 있고, 혹시 잘못 적힌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해서 그 내용을 수정을 아예 그 순간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기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이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고 실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로서 피해액이 5천만 원, 1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 개시 초반부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자료까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부금시켜두고 구속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차피 초반에 체포하더라도 그 기간도 다 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수사를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설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에는 불구속으로 집에서 통근을 하면서 어떤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당사자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때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소인이 낸 자료 중에서 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체 자료 중에 뭐 전부이고 유일한 자료라면 모를까, 사기죄 뭐 성립이 될지 말지 여부는 증거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그게 억울하고 실제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반박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성범죄 사건 이런 거랑 다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사기죄 사건은 일반적인 뭐 재산상 거래 관계나 뭐 투자 관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금융거래 내역 자료, 수많은 자료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소인 역시도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텐데, 고소인은 고소장에 제출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편집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당연히 자기의 불리한 자료만 딱 나왔다 그래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이든 변호인과 상담해서 어떤 방어를 하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에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나는 뭐 진짜 억울은 한데 꼼짝없이 유죄네, 뭐 실형 살아야겠네,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서 실제 그 불리한 증거가 자신의 이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방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인정돼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얼마로 특정되는지는 나중에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억 원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나갔다 그랬을 때 1억 원 전체가 사기 금액으로 잡히는지랑, 그 중에서 한 7천만 원은 정상적인 거래인데 3천만 원만 사기로 잡히는지랑은 형량 수준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1억 원 전체가 사기 금액으로 잡히면 한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텐데, 한 3천만 원 미만의 사기 금액으로 잡힌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어떤 특정된 금액 내에서 대응이 필요하려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Y씨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